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파헤치기 오박사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도대체 왜 당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노인분들, 또 여성분들, 아니면 본인이 좀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아니면 어리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 나는 아니야. 저거 왜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사기 범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 결국에 이제 내가 가장 간절한 부분 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그렇게 처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겠죠? 취직을 한 5년 동안 못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꼭 취직을 해야 되고 뭐 분위기가 좋아요. 이제 준비도 많이 했고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검찰청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한다. 어떨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나죠. 왜? 내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취직이란 단어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너 취직 못한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생각 못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동료는 승진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거의 다 승진을 하고 이제 내가 승진이 누락이 됐는데 올해 내가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화가 와서 승진 못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승진 아니면 취직 또는 이제 뭔가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건드린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병원을 가도 이분이 그 다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기꾼이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접근을 하죠. 할머니, 제 말대로 하면 다리가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솔깃하겠죠. 그럼 들어나 보자. 네, 들어봤어요. 돈 300만 원을 양말에 넣어서 쌀통에 3일만 보관하세요. 그러면 다리가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아니잖아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 3일 뒤에 그 쌀통 안에 돈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들고 도망갔겠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신고를 하시고 나서 펑펑 우시는데 그 본인의 전 재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뭔가 연관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기라든지요. 보이스피싱은 그 사람의 가장 간절하고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를 건드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피싱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내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하시고 나도 언젠가는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오박사였습니다.